침묵은 때론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윤정혜의 삶은 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63, 결혼한 지 35년. 그 세월 동안 정혜는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명절 음식부터 제사, 집안 대소사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신데 이제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시아버지마저 치매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탁자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정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의견은 내놓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수님이 집에서 모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집도 가깝고 손도 야무지시고. 시동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술잔만 만지작거리다 한마디 던졌어요. 정혜가 그래도 이 집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그 말에 정혜의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명목상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결정은 이미 끝난 자리였어요. 또 시작되는구나. 정혜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늘 그랬듯 정혜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처럼 정혜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정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잊지 못할 하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0살 아래 여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날이었죠.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날의 기억은 정혜의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체한 것처럼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던 날. 정혜는 그날도 시집살이를 택했습니다. 아니, 택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동안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시어머니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후에야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막내 동생이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계속 언니 찾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막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친정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언니를 기다렸어. 정혜는 왜 안 오냐고. 동생의 말에 정혜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겉으로는 그저 조용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정혜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정 가면 우리 쪽은 누가 챙겨? 나 혼자 어머님 간호는 무리야. 다 정리되면 가도 되잖아. 그 말에 정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난 왜 우리 가족이 아플 땐 못 가고 이 집에선 당연하듯 붙잡혀 살아야 했을까? 그 질문은 정혜의 마음속에 깊은 골을 파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정혜의 집 거실엔 어느새 병원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시아버지 옆방에서 자며
밤마다 그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들은 결정만 하고 떠났지만 실제로 시아버지를 돌보는 건 오롯이 정혜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밤새 몇 번이고 깨어나 소리를 질렀고 정혜는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 달려갔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구를 정리하는 일이 정혜의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저 계집은 누구야, 나가? 시아버지는 종종 정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소리를 질렀고 어떤 날은 아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듯 했죠. 치매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정혜가 약을 먹이려 하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주먹이 정혜의 등을 세게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정혜는 숨을 들이켰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다시 약을 권했죠. 아버님, 약 드셔야 해요. 이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정혜를 밀쳐냈습니다. 정혜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정혜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등에 멍 자국을 보여주며 말이죠. 오늘 아버님이 좀 심하셨어요. 약 먹이려다가 남편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병이야. 이해해야지. 아버님도 본의가 아니실 거야.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해해야지. 다 내가 감당해야지. 이 집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정혜는 시아버지의 기척에 민감해진 채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정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원함과는 상관없이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 사이 자신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허락된 작은 항변이었습니다. 정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느 날 15년 만에 방문객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에 살던 그녀가 갑자기 돌아온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병세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시누이는 정중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화려한 목걸이가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는 듯했죠. 정혜와는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 자네가 고생이 많았겠어? 시누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혜의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방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어요.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정혜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다음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앞으로 땅 하나를 증여해 준다고 했어. 옛날에 외국 혼자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된다고. 정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상속 문제 때 오해 없으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정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아버지의 병원비가 부족했을 때 정혜가 시아버지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 내가 아버님 병원비 모자라다 해서 팔자고 했던 땅인데, 아버님이 그건 건들지 마라 하셔서 그대로 뒀던 땅인데, 정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커피를 마셨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정혜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그 땅 얘기.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거고 당신도 그런 거 바라면서 한 건 아니잖아.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대답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랬어. 싸우진 않지만 내 편인 적도 없었지.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35년간 이 집에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는 여전히 외부인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정혜는 그 빛 아래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일에 굳은 손,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집에 바쳤는지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이후로도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집안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신우이는 정혜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래도 아버지는 자네 곁에 계시는 게 편할 거야. 자네가 가장 잘 알잖아. 말끝마다 고맙다를 붙이는 신우이. 그 인사가 정혜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하지라는 의미로 들렸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비슷했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시동생은 술잔을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나 있겠어요? 아버지도 형수님 덕분에 사시는 거지. 말은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정혜의 가슴에는 쓰라린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하니까 편하지. 이 집 식구 누구도 나를 가족처럼 생각한 적은 없었어. 그냥 일 시킬 사람이었던 거지. 필요할 땐 불러서 쓰는 사람. 정혜는 물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정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약을 챙겨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누구?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정혜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 정혜예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혜의 손을 잡았죠. 그 손길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잠깐 알아보다가 다시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던 어느 오후 정혜는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혜는 호기심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고 삐뚤빼뚤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서 써내려간 기록인 듯 했어요. 몇 장을 넘기다 정혜는 문득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눈에 띄는 한 줄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아, 고맙다.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글씨들도 보였습니다. 김치 맛, 밥 따뜻하게 같은 단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도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페이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이게 날 기억한 걸까? 아니면 그냥 밥 줬던 사람 정도였던 걸까? 기대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혜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여느 때보다 정성껏 시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반찬을 골랐고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김치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던 김치 맛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정혜는 그에게 수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혜와 시아버지만의 작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 더 소중할 때가 있으니까요.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별로 가득합니다. 정혜에게 그 순간은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죠. 방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정혜의 떨리는 손이 시아버지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며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정혜의 손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치러졌습니다. 상주는 남편 이름이었지만 실무는 모두 정혜의 몫이었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챙기는 일까지 그녀가 다 해냈습니다. 시누이는 그저 울기만 했고 남편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정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친정아버지의 임종을 놓쳤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이번엔 시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누이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 정리해 둔 거야. 그 땅이랑 통장도 내 앞으로 돼 있어서 절차는 내가 맡을게. 시누이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은 아버님 뵌 게 몇 년 만이셨어요? 저는 하루하루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생은 제가 했고 상은 형님이 받으시는 거네요. 정혜의 말에 갑자기 방안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조용한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5년간 참아온 목소리였죠. 시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간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그날 밤 정혜는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 해도 돌아올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정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립을 가장한 방관자였을 뿐이었죠. 정혜는 시아버지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노, 허탈,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억울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삶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정혜는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땐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글씨체로 정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과 또렷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부터 꺼내본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예금과 집, 그리고 그 땅까지 모두 정혜에게 상속한다고. 큰 시누이에게는 형식적인 작은 액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정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그 수첩의 흐릿한 글씨가 진심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외면받은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문서 한 장으로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꺼낸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또렷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써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시아버지가 정혜에게 품었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 며느리로서 보여준 헌신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정혜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까지. 마지막 줄에 다다르자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야, 넌 내 딸이었다. 자식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집을 믿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너 하나였다. 그제야 정혜는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흐릿한 수첩의 글씨는 헷갈렸지만 지금 이 편지는 분명했어요. 남편은 멀찍이 서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았죠. 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늦게나마 도착한 답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정혜의 35년 세월을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정혜의 마음에도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혜는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편히 가세요.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정혜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